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은 태국만을 통해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이며 국가의 공식 언어는 캄보디아어입니다. 캄보디아는 약 1,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신비의 나라 캄보디아로 떠나가 보실까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적 유적지 중 하나로 12세기 초반에 힌두교의 신 비슈누를 모시기 위해 크메르 제국의 왕 스리 바르만 2세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교 사원으로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당시 크메르 제국의 권력, 기술, 예술적 성취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으며, 앙코르와트는 그 이름 자체가 도시의 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건축학적, 예술적, 종교적 중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원 단지는 서쪽을 향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힌두교 사원의 방향과는 다르게 죽음과 관련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스리 바르만 2세의 마우솔레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앙코르와트는 그 중심부에 거대한 중앙탑을 두고 있으며, 이는 메루산을 상징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이 산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며 사원 전체는 광대한 모앗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우주적 바다를 상징하며 수많은 정교한 부조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 크메르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힌두 신화와 전설, 그리고 왕실의 역사를 담고 있어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당시 사회와 문화, 종교의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앙코르와트는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적 상징물이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 명소로 그들에게 인류의 뛰어난 창의성과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앙코르톰. 앙코르톰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앙코르 유적지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원 단지 중 하나입니다. 12세기 말에 크메르 제국의 왕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앙코르와트 다음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앙코르톰은 큰 도시 혹은 위대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시절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거대한 사원 단지는 약 9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주요 건축물과 탑, 고대 건축 유적 및 조각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yon 사원이 위치해 있으며, 바yon 사원은 그 특징적인 거대한 얼굴 탑들로 유명합니다. 이 얼굴들은 미소를 띤 것으로 보이며 평화와 선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얼굴들이 자야바르만 7세를 신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앙코르톰 내에는 또한 페라스와 프레아케오, 테라스 오브 더 레퍼킹, 코끼리 테라스 등 다양한 명소가 있습니다. 코끼리 테라스는 왕실 의식이 열리던 장소로 코끼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레퍼킹 테라스는 복잡한 조각으로 유명합니다. 바이온 사원. 바이온 사원은 캄보디아의 앙코르톰 내에 위치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걸쳐 크메르 제국의 왕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지어진 불교 사원입니다. 앙코르와트와 함께 앙코르 유적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로 특히 그 거대한 돌 얼굴들로 유명합니다. 이 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가 왕위에 오른 후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바이온 사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약 200여 개의 거대한 석상 얼굴이 새겨진 54개의 탑입니다. 이 얼굴들은 모두 사면에 걸쳐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은 평화롭고 선한 미소를 띠고 있어 바이온의 미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얼굴들은 보살로 해석되기도 하고, 일부는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을 신격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바이온 사원은 또한 그 복잡한 구조와 수많은 조각상 부조로도 유명합니다. 사원 안팎은 크메르 제국의 일상생활, 신화, 전쟁의 장면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종교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당시 사회의 모습과 문화, 종교적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바이온 사원은 중앙의 주탑을 둘러싸고 여러 단계의 좁은 복도와 계단, 복잡한 구조의 갤러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마치 미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원의 중앙부에는 주로 불교적 요소가 강조되어 있지만 바이온 사원 전체에는 힌두교와 마하야나 불교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당시 종교적 융합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프롬은 캄보디아 시엠립 근처에 위치한 앙코르 유적지 내의 불교 사원으로 12세기 말에 크메르 제국의 왕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사원은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에 이어 앙코르 유적지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연에 의해 파괴되고 재정복된 듯한 그 모습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타프롬은 원래 라자비하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불교 사원 겸 수도원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사원은 크메르 제국 시대에 매우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수백 명의 승려가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원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거대한 나무들이 사원의 벽과 탑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서 건축물과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주로 스펑나무와 테트라메레스 나무로 사원의 돌 사이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탑과 회랑 위로 가지와 잎을 펼쳐 사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고유한 풍경은 타프롬을 정글 사원으로도 알려지게 했습니다. 2001년에 개봉된 영화 툼 레이더의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타프롬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영화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가 탐험하는 장면을 통해 이 사원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모습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푸놈펜의 왕궁. 푸놈펜 왕궁은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왕실의 거주지이자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1866년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 동안 캄보디아 왕 노로돔에 의해 건축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확장 및 개조되어 왔습니다. 왕궁은 캄보디아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르며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복합 건축물은 주로 왕가의 의식과 행사에 사용되며 일부 구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왕궁 내에는 여러 주요 건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빛 사원은 특히 유명하며 바닥이 실제 은으로 포장되어 있어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은빛 사원 내부에는 국가의 보물과 여러 종교적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금불상과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불상 등이 포함됩니다. 왕궁의 다른 주요 구조물로는 왕좌의 홀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가 열립니다. 홀의 건축과 내부 장식은 캄보디아의 왕실 전통을 반영하며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색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왕궁 복합 단지는 또한 아름다운 정원과 여러 작은 사원, 기념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곳을 거닐며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 단지의 주변 벽에는 람케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무라노가 그려져 있어 캄보디아의 문화적 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툰레사포수. 툰레사포수는 캄보디아 중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캄보디아의 생태계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그 독특한 연간 수위 변화와 이로 인한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툰레사포수는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이며 매년 계절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 동안에는 메콩강에서 넘쳐 흐른 물이 툰레삽강을 거슬러 올라와 호수로 들어오면서 호수의 면적과 수위가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 호수는 약 5배 이상으로 확장되며 수심도 상당히 깊어집니다. 반면에 건기에는 물이 메콩강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호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연간 변화는 농업, 어업, 생태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업은 지역 주민의 주요 생계 수단 중 하나입니다. 툰레삽 호수 및 그 주변 지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백 종의 물고기와 새,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많은 종이 이곳에서 번식하며 생존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종의 새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부유하는 마을들이 있으며 이곳의 주민들은 호수의 자원에 의존하여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수상 가옥에서 생활하고 부유하는 학교와 시장 등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생활 방식과 전통적인 문화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엠립. 시엠립 앙코르 와트를 포함한 앙코르 유적지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시엠립은 앙코르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엠립의 이름은 시암을 패배시킨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명칭입니다. 도시는 앙코르 와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역사적 유적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크메르 제국의 화려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시엠립은 단순히 앙코르 유적지로 가는 관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도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볼거리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전통적인 크메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아름다운 자연 경관, 공예품 시장, 식당, 카페,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펍스트리트와 나이트 마켓은 시엠립의 밤문화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로 다양한 음식, 음료,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기념품을 구입하며 캄보디아의 밤문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엠립 야시장. 시엠립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야시장은 일반적으로 저녁부터 밤까지 열리는 시장으로 다양한 상점과 가게들이 모여서 음식, 의류,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엠립 야시장은 앙코르 와트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야시장은 번화한 거리와 작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상점들이 길가에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야시장에서는 주로 음식, 의류, 액세서리, 공예품 등을 판매합니다. 음식 부문에서는 로컬 음식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음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로컬 음식으로는 앙코르 와트에서 유명한 아마라는 요리나 바베큐, 해산물 요리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요리나 서양식 음식도 찾아볼 수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의류와 액세서리 부문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전통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통 의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액세서리 부분에서는 앙코르 와트를 상징하는 장신구나 캄보디아 특산품인 실버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공예품이나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앙코르 와트의 사원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나 조각품, 손으로 직접 만든 액세서리 등이 인기를 끌며 관광객들은 이를 통해 시엠립을 기억에 남는 장소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푸놈펜.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메콩강과 톨레삽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나라의 역사적인 과거와 현대적인 면모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푸놈펜은 15세기에 캄보디아의 수도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차례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많은 프랑스식 건축물과 도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도시의 특색 있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왕궁과 실버 파고다, 국립박물관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명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곳들은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왕궁은 여전히 캄보디아 왕실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캄보디아의 역사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앙코르 시대의 유물이 주요한 볼거리입니다. 푸놈펜은 또한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 특히 폴포트 정권 시기의 대량 학살을 기억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킬링필드와 툴슬랭 감옥은 그 당시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프레아 비히어. 프레아 비히어는 캄보디아 북부
태국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으로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원은 특히 힌두교 신 쉬바를 모시는 곳으로 앙코르 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프레아 비히어는 그 위치가 매우 독특한데 도마뱀산의 절벽 끝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경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사원은 여러 단계의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대형 문과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된 여러 개의 탑이 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의 건축은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원에서는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장엄한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08년 프레아 비히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적 특성과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원은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이 사원이 자국 영토 안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과 2013년에 걸쳐 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 안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라비는 태국 남부에 위치한 주이자 동명의 도시로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안달만 해의 면에 있는 크라비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해변, 맑은 물, 다양한 해양 스포츠, 그리고 인상적인 석회암 절벽으로 유명합니다. 크라비는 휴양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자연 환경과 문화적 요소로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크라비 지역에는 아오낭, 라일레, 피피 섬 등과 같은 유명한 해변과 리조트 지역이 있습니다. 아오낭은 크라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중 하나로 다양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쇼핑센터가 있어 편리합니다. 라일레 해변은 오직 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천국으로 암벽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피피섬은 크라비에서 배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그룹으로 더 비치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곳입니다. 투명한 물과 다채로운 해양 생물이 있는 산호초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크라비 지역은 또한 카약, 산악 자전거 타기, 정글 트레킹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여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꼽히는 홍섬으로의 카약 여행은 크라비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를 여행하게 된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신비의 나라 캄보디아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